네, 오늘은 이제 전류의 자기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전류, 전압,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고요. 자기작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자석이 만들어내는 이 효과죠. 그래서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자기장은 이제 자석 주변에 생긴 이제 이 자기장이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잘못 써져 있네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죠. 그죠? 자기력. 자석의 힘이죠. 그죠? 자석은 이제 당기는 힘과 이제 밀어내는 힘, 인력, 청력이 있는데 N극과 S극 사이에 두 개의 다른 극 사이에 이제 당기는 힘 그리고 밀어내는 힘 이런 힘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력을 선으로 표시한 거 이렇게 자기력을 선으로 표시한 거를 자기력선이라고 하거든요. 자기력선이라고 하는데 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하나만 존재가 하는 게 아니라 아래 그림에서처럼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이 주위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작용하는 공간을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네, 자기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기력선은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그래서 지금 자석을 두 개를 그려놨는데, 자, 여기 보면은 N극을 오른쪽으로, 여기는 S극을 왼쪽으로 두 개의 자석이 있다라고 할 때, 항상, 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자기력선이 향하기 때문에, 이 자기력선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다가 이 자기력선의 방향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나침반을 여기다 놔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침반 자체도 지금 자석이죠. 그래서 나침반 바늘이 이렇게 자석이기 때문에 나침반 바늘 중에서 N극이 향하는 쪽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향하는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력선은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 한 가지. 그리고 이 자기력선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나침반으로 N극의 방향, 나침반의 N극의 방향이 향하는 쪽이 네, 이렇게 화살표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자기력선의 특징은 촘촘할수록 센 거. 자, 그리고 그래서 자석의 극이 가장 자기력이 셉니다. 자, 그래서 아래 그림은 이제 자기력선을 이제 다양하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막대 자석이 이렇게 하나만 있을 때는 여기가 이제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N극에서는 나오는 화살표, S극은 들어가는 화살표. 그래서 N에서 나와서 이렇게 연결되는 요 화살표가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건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자,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S극 쪽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막대 자석의 위아래에다가 나침반을 이렇게 놓게 되면 N극이 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향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까 그림이랑 반대인데 여기 오른쪽이 N극의 끝이고 여기가 S극이 있을 때는 이렇게 N에서 S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휘어서도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방향으로 이제 S극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를 다 방향을 표시를 해보면 자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으면 전부 다 왼쪽으로 향하게 돼 있겠죠. N극이 그죠? 자 그다음에 N극과 N극을 이제 가까이 놓으면 이제 청력이 발생이 되면서 이때는 이제 이 자기력선이 만나지 않고 이렇게 비껴갑니다. 이렇게 서로 저항하면서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N극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자, 여기 S극과 S극 같은 경우는 똑같이 만나지 않는데, 들어가면서 이렇게 형성이 되죠. S극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예,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가시면서, 여기 이제 흐릿하게 되어 있는 선을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생긴다. 참,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전류가 흐를 때도, 네,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네,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석의 성질이 생긴다.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도선을 감아 놓은 거죠. 자, 감아 놓은 것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법칙이 나와 있죠? 자, 전류의 방향을
자, 우리 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 손가락, 자, 네 손가락을 전류로 설정을 해주시고 네 손가락이 자 감는 방향입니다. 감는 방향. 이게 전류입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장의 방향은 엄지손가락. 네, 자기장의 방향은 네, 엄지손가락의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는 것처럼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휘 감는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면 전류가 전부 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죠. 네, 코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에서 위로 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 이렇게 손등을 바로 보게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감는 거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자, 요렇게 감은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왼쪽이죠. 자, 그럼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쪽이 네, N극이 됩니다.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쪽이 N극이다. 네, 그래서 얘 자체가 이 코일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자석의 역할을 한다는 자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을 N극, 여기를 S극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그죠? 네 손가락이 이게 휘감는 방향이 전류의 방향입니다. 보이시죠? 그죠? 자, 그다음에 자기장이 나가는 쪽, 여기를 이제 N극, 엄지손가락이 있는 부분을 N극이라고 하는 거. 여기가 이제 나가는 부분입니다. 나가는 부분이고, 요 반대쪽이 들어오는 극이 S극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어디로 들어온다? S극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이렇게 나가서 S극으로 들어온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요 부분은 자기력선의 방향이 오른쪽. 그래서 이제 나침반을 놓으면 이제 오른쪽으로 향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장이 들어오는 쪽이 S극 이렇게 되고요. 자, 코일 내부에서 나침반의 N극은요. 요 안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흐르겠죠. 코일 내부에다 이제 나침반을 놓으면 왼쪽으로 흐르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왼쪽 요 나침반을 동그랗게 표시한 거고요. 자, 왼쪽. 자, 코일 외부에서는 이렇게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든 아니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나침반을 놓든 상관없이 전부 다 오른쪽을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여기도 오른쪽, 여기도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코일의 위아래는 나침반 방향이 똑같습니다. 자, 여기는 오른쪽, 여기는 왼쪽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코일에서 방향을 감기는 방향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 요 그림을 한번 확대를 해볼 텐데 자, 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지금 앞쪽에 있는 전류를 보셔야 돼요. 이 앞쪽에서 여기서는 내려오고 여기서 자, 내려오고 자, 내려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휘감아서 내려온다. 네. 이렇게 되죠? 휘감아서 내려온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때는 손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손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경우에는 자, 지금 전류가 내려오고 있죠. 그럴 땐 손바닥이 보이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을 향하겠죠. 자, 그러면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이렇게 설정을 해주세요. 엄지손가락이 여기 오른쪽을 향하기 때문에 자, NS를 표시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네, 이렇게 되고요. 자, N에서 나와가지고 S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나오고 이쪽 방향으로 왼쪽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침반을 놓으면 왼쪽을 향한다.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다가 나침반을 이렇게 놔도 네, N극에서 나오고 나침반을 놔면 이렇게 왼쪽 나침반이 왼쪽을 향한다. 그래서 이 코일의 바깥 코일 외부에다가는 나침반을 놓으면 코일 외부에다 놓으면 자, 위아래 모두 나침반 N극이 어디를 향한다? 왼쪽을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다시 보도록 할 텐데, 오른쪽에 그림은 또 코일이 어떻게 감겨 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코일이 전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올라가고, 얘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 자, 앞에서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다. 앞쪽 코일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감길 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방향으로. 그죠? 자, 그래, 이럴 때는, 자, 코일이 지금 전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손등을 보이게 해서 이렇게 감아주셔야 됩니다. 전류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렇게 감아준다. 그러면 손가락이, 이제 엄지손가락이 왼쪽을 향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 왼쪽이 N극, 오른쪽이 S극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S극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자, 자기력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나침반을 표시를 해보면 이 방향 그대로 설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코일 외부의 N그 나침반은 여기는 왼쪽이고요. 여기는 이제 오른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침반이 오른쪽을 가리킨다. 이런 식으로 네,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어렵긴 한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손등을 가지고 자, 처음에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이 감기는 방향을 반드시 좀 해야 된다. 위로 감기는지 아래로 감기는지. 그래서 요걸 먼저 판단을 해주시고 네, 위로 감기면 손등을 보이게 위로 손등이 위로 가게 이렇게 감아 주셔야 되고, 자, 아래로 감기면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전류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코일이 감기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감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든 자석을 뭐라고 하냐면 전자석이라고 해요. 전자석. 코일에 철심을 넣어서 만든 자석이죠. 자, 위에서 만든 코일에다가 철심을 넣으면 이제 자석의 성질이 더 세지기 때문에 보통 철심, 이제 쇠못 같은 것을 넣어서 만듭니다. 그래서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이런 거를 전자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네, 전자석의 극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S극, N극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세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가 전류를 세게 하면 되고, 두 번째가 코일을 많이 감으면 됩니다. 코일을 많이 감는다.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한다. 그 다음에 코일 안에 뭐를 넣는다. 네, 철심을 넣는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전자석은 어디에 많이 이용이 되냐면, 이게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석이 안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자기부상 열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철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전자석으로 이 기능이 있는, 뭐, 기중기? 이런 것들 붙여서 이제 뭐 철 같은 거 이렇게 철캔 같은 거 이렇게 뭐 엄청 큰 자동차 같은 거 옮기는 거 있잖아요. 폐차장 같은 데 가면 어쨌든 이 전자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이용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직선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위에서는 이제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직선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자, 이 자기장의 모양이 원형 자기장으로 생깁니다. 원형 자기장. 동심원으로. 그죠? 자, 밑에 지금 그림 보이시죠? 자, 전류가 지금 여기서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류의 방향은, 자, 이 파란 색깔 이 선으로, 자, 전류가 여기 보면은, 전류가 위로 향하고 있다. 위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자, 그럼 이때는, 자, 이 엄지손가락이 이때는 전류가 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에 정리를 먼저 하면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내 손가락, 이렇게 감아 쥐는 내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반대가 되죠. 그죠? 위에 거랑.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휘감는 방향입니다. 자, 이거 지금 전류가 위를 향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위로 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휘감으면 반대 방향으로 동심원이 생기겠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이죠. 이런 식으로. 자, 보이시나요? 자, 요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휘감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전류가 위로 흐르면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나침반을 도선보다 앞에 놓을 수 있겠죠. 여기다 앞에 놓은 거고요. 여기가 뒤에 놓은 거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앞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놓으면 자, 이렇게 오른쪽으로 N극이 향할 것이고 뒤에 놓으면 왼쪽으로 N극이 향하겠죠.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 도선을 중심으로 앞, 뒤에 따라서 네, 이 자기장의 그 N극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림을 한번 다시 간단하게 그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도선이 위를 향한다. 자, 그러면은 전류가 위를 향한다. 됐죠? 전류가 위를 향하면 이렇게 동심원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생긴다. 자, 여기가 뒤가 되고요. 여기가 앞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조금 두껍게 그림을 그려보면 동심원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전류가 위를 향할 때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휘감기 때문에 자, 반시계 방향인 거 확인해 주시고 자, 뒤에서는 왼쪽으로 향하고 앞에서는 오른쪽으로 향하더라 이거죠. 자, 도선의 뒤에서는 어디로 향한다? 이런 방향으로 향하고요. 도선의 앞에서는 나침반이 이렇게 오른쪽을 향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선의 앞과 뒤가 자기장 방향이 반대가 된다는 거야. 왜? 한 바퀴 도니까 당연하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뒤로 가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쵸?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앞으로 지나갈 때는 오른쪽, 뒤를 지나갈 때는 왼쪽. 이렇게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자, 이걸 위에서 한번 그림을 그릴게요. 전류가 위로 올라오는데 여기가 올라오는 방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류가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점으로 보이겠죠? 그쵸?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위에서 봤을 때 전류가 점으로 보이면 이걸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으로.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류가 이런 식으로 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뒤가 되고 여기가 앞이 된다. 전류가. 그쵸? 그러면 뒤는 왼쪽, 앞은 오른쪽으로 향한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거를 이렇게 세워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전류가 올라오는 방향일 때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앞뒤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자, 전류가 있는데, 전류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X는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고, 이렇게 손가락을 아래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휘감으면, 얘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생기겠죠? 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돼서 나침반 방향이 이렇게 설정이 된다.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 자, 이렇게 전류가 올라갈 때는 반시계 방향, 전류가 내려갈 때는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옆에 한번 적어 볼게요. 전류가 위로 흐를 때 도선 앞에 있는 나침반의 N극. 자, 여기 전류가 위로 흐를 때 도선 앞에 있는 것은 오른쪽. 자, 뒤에 있는 나침반. 자, 전류가 위로 흐를 때 도선 뒤에 있는 것은 왼쪽이다. 자, 전류가 아래로 흐를 때 도선 앞에, 여기가 앞이죠. 앞에 흐르는 게 왼쪽.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오른쪽. 이렇게
예,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지금 나침반이 위에 있는 거고, 나침반이 위에 있는 거고, 얘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지금 볼게요. 전류가 위로 향한다. 그럼 나침반이 앞쪽에 있다. 도선의 앞쪽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위로 향하고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도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야 될 것이고, 전류가 똑같이 위로 흐르는데 아래에 있으니까 요렇게 흘러야 되겠죠? 방향이 반대입니다. 자, 그래서 방위를 확인하면 여기가 동쪽으로 형성이 되고 이 그림은 서쪽으로 나침반이 향한다라는 것을 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도록 할 텐데, 자, 4번은 이제 전류가 흐르는 원형도선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입니다. 자, 원형도선은 어려울 게 없고요. 이 각 부분을 직선도선으로, 자, 부분을 직선도선처럼 생각을 하면 쉬워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도선이 아래에서부터 올라가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도선이죠.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전류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돌아서 이 부분은 전류가 내려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이시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동심원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전류가 올라가니까 아까랑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양쪽 다 똑같이 이렇게 돌고 돌다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이 방향이 될 것이고, 여기는 지금 내려가는 도선이기 때문에, 전류가 내려가는 도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시계 방향으로 돌겠죠. 그러면 이렇게 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반시계 방향, 여기는 시계 방향.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 자기장의 방향이 양쪽이 대칭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올라가는 부분은 자기장이 무슨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네, 올라가는 부분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내려가는 부분은 자기장이 시계 방향으로 네, 돌면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형도선 중심 부분, 여기 보이죠? 중심 부분은 자기장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중심 부분에서는 네, 같은 방향으로, 여기가 중심입니다. 자, 중심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자, 그러면 직선도선과 원형도선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당연히 전류가 세면 네,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그 다음에 도선과 가까울수록, 그리고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기장이 가장 센 곳의 기호는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얘가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자기장이 일단 가장 센 곳은 여기 3A 여기죠, 그죠? 여기고 가장 가깝습니다. 5cm. 그래서 니은이 가장 자기장이 세고, 그 다음에 자기장이 똑같다고 할 때는 가까울수록 센 거죠. 그래서 기역, 그 다음에 디귿 이런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마지막 여기서 전체 전류 파트에서 마지막은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요걸 전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전자기력. 자,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제 도선이 이렇게 있고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두 개의 자기장이 겹치겠죠. 이 도선 주변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도 자기장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자석 자체에도 자기장이 흐르고 있죠. 그쵸? 그래서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 이 자기력은 자석 사이에 있는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그러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과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도선을 밀어내거나 아니면 당기는 힘이 발생한다. 자, 도선에 힘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이 힘에 의해서 이 도선이 뭐 할 수 있다?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힘의 방향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힘의 방향을 찾는 방법은요. 여기 손 보이시죠? 자, 손에서 엄지손가락이 전류입니다.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그 다음에 네 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자, 근데 자, 엄지손가락의 전류는 이제 쉽죠. 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전류고요. 자, 내 손가락이 좀 중요한데 내 손가락의 끝이 S극이라는 거야. 끝이 무슨 극? S극. 내 손가락의 끝이 S극 쪽을 향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손바닥과 수직으로 올라오는 요 방향이 자, 손바닥의 방향, 손바닥이 네, 여기가 힘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 엄지손가락의 전류, 그다음에 내 손가락의 끝이 자석에서 S극 쪽을 향하게 하고, 그러면 그렇게 맞춰주면 자, 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 다음에 이 네 손가락의 끝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맞췄어요. 자, 그림 보이시죠? 자, 그러면 힘의 방향이 윗방향을 향하게 된다. 이렇게 맞추게 되면 자,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면 네, 힘은 위 방향이다. 그래서 힘이 지금 위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힘의 방향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따 문제에서 좀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보면 이제 자기력의 세기를 세게 하려면 이런 말 있죠. 여기도 이제 세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전류의 세기가 세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자기장과 전류의 방향이 수직일 때입니다. 수직일 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N극과 S극이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류가 이렇게 수직으로 흐를 때, 첫 번째 경우가 가장 자기력의 세기가 세다는 거죠. 여기 지금 보시면 N극과 S극으로 흐르는 자기력선, 지금 자기장은 이렇게 흐르고 있고 전류가 이제 오른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자, 도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각이 점점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요 각이 점점 이렇게 좁아지게 되면 여기는 거의 이제 같은 방향으로 흐르죠. 지금 전류랑. 그럼 여기는 힘이 아예 0입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네, 힘이 약해진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기장의 각도랑 자기장이 흐르는 요 방향이랑 도선의 방향이 이렇게 완전히 수직이 될 때가 가장 최대가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은 자기력에서 이제 힘의 방향을 이제 바꾸고 싶을 때, 네,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 전류의 방향을 일단은 반대 방향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연결을 반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석의 이제 N극 S극을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해줘야 되고요. 둘 다 하면 다시 원래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거 주의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자, 둘 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자기장에서 받는 힘은 요 힘은 전자기력이라고 했고 이제 전동기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전동기에서.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영구자석 N극과 S극 사이에 있는 코일. 네, 코일에 전류가 흐를 때 이 코일이 힘을 받아서 회전을 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전동기 우리가 모터라고 하는 것인데요. 굉장히 많은 가전제품에서 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구조를 보시면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구조를 보시면 여기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자, N극과 S극 사이에는 이렇게 네모난 모양의 코일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게 지금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전류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플러스극.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가서 여기 DC에서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위로. 보이시죠? 자, 근데 자기장의 방향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지금 N극에서 S극으로 다 요 방향으로 여기가 S입니다. 오른쪽이. 자, S극 쪽으로 자기장의 빨간 색깔 선이 가고 있습니다. 자, 전류와 자기장이 지금 현재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러면 힘을 받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 엄지가 전류고요. 그 다음에 자기장이 이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상황에서 손을 만들어 보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겠죠. 자,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됩니다.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되니까 요 상황에서는 이 도선의 오른쪽이 네, 아래쪽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힘을 받게 됩니다. 힘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이 원형 도선, 이 사각으로 된 원형 도선은 자, 이렇게 회전을 시작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게 되니까. 그래서 얘가 이 힘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받으면 빙글빙글 돌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가운데 있는 이 코일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것이 바로 전동기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전류가 이렇게 아래에서 D에서 C로 가기 때문에 힘이 아래쪽으로 받는다고 하면 전류가 한 바퀴 돌면 이렇게 해서 B에서 A로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는 보이시죠? 자, 그럼 여기는 힘을 어떻게 받느냐? 아까랑 똑같이 손을 놔보면 되는데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손을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손바닥이 위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힘을 위로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 왼쪽은 힘을 위로 받고 오른쪽은 힘을 아래로 받으니까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얘가 이제 90도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 순간 이 정류자의 구조에 의해서 정류자가 90도 회전을 하면 힘을 안 받습니다. 이 정류자 부분에 전류가 차단이 되게 돼요. 전류가 안 흐르면서 순간 힘을 안 받으면서 관성에 의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류자에 대해서 만약에 물어보면 이 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관성에 의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회전을 오른쪽으로 했다 왼쪽으로 했다 이렇게 계속 바뀌거든요, 방향이. 그래서 이 정류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관성에 의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를 정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한 바퀴 넘어가게 되면은 똑같이 이 오른쪽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위쪽으로 힘을 받아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계속 이때도 네, 시계 방향으로 네,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원리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방향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AB 부분은 전류가 자, AB 부분이죠. AB 부분. 자,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극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B에서 A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자기장은 N에서 S로 똑같이 흐르죠. 힘은 위로 받게 됩니다. 자, 여기 CD 부분은 전류가 D에서 C로 흐르게 되고요. 자기장은 똑같이 N에서 S로 흐릅니다. 자, 그래서 힘은 아래 방향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있게 되고, 자, 관성에 의해 역시나 계속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로 한번 넘어왔을 때 CD가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CD 부분이 있을 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데 똑같이 C에서 D로, 아까 A에서 B로, 이제 B에서 A로 흐른 것처럼 여기도 C에서 D로 흐릅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은 네, 똑같이 N에서 S로 가게 되고 여기 똑같이 힘을 위로 받게 되고요. 저 A, B 부분,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와서 위치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A에서 B로. 자기장은 N에서 S로. 힘은 아래로 받게 돼서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 방향은 똑같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전부 다 시계 방향입니다. 네, 요거 해주시고 요 정류자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실험 유형인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흘러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플러스 극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이렇게 누르면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 지금 자석이 이렇게 말굽 자석이 되어 있고요. 자, 전류는 알루미늄 박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흘러가겠죠. 전류의 방향이 왼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고요. 그 다음에 S극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S극은 방향이 이제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은 요 방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전류
그다음에 자기장 손끝을 S쪽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맞췄죠. 자, 그럼 손바닥이 위로 올라오죠. 자, 그러면 힘이 어디로 받는다? 위로 받는다. 자, 힘은 위로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힘의 방향이 설정이 된다.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 알루미늄 박은 어디로 움직인다? 네, 위로 움직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위로 움직이고 자석의 극을 반대로 놓아서 자기장 방향을 반대로 바꿔. 자, 극을 반대로 했대요. 자, 극을 반대로 하면 알루미늄 박은 자, 아래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뀝니다. 자,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했대요.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방향이 바뀝니다. 자, 4번 동시에 반대로 했다. 자, 자기장과 전류를 동시에 반대로 하면 원래 상태인 자, 이게 원래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이죠? 네, 이게 원래고요. 자, 원래 상태인 위로 향하게 됩니다. 자, 똑같은 비슷한 문제인데 이제 전기 근해 실험입니다. 자, 전기 근해 실험은 잘 보시면 전류가 여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요 위에 걸려 있는 요 막대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겁니다. 자, 요거는 절연체라고 표시를 해 주시고요. 밑에 근해 부분만 도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전원 장치가 여기서 플러스에서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흘러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도착을 하겠죠.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와서 여기 도착을 하면 위로 안 가고 네, 아래로 가서 아래로 흘러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요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도선에서, 근해에서. 자, 요게 이제 전류의 방향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자세히 조금 보시면 이제 전류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자석을 자세히 보시면 위에가 N극이고 아래가 S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또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전류가 자, 요렇게 지금 됐으면 손가락을 좀 보시면 자, 전류가 이쪽 방향에 이렇게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네, 손끝을 아래쪽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손바닥이 근해 안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근해 안쪽으로. 자, 전류가 이쪽 방향에 손가락 끝이 아래쪽을 향하게 되면 네, 손바닥은 이쪽 근해 안쪽 방향을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힘이 어느 쪽을 받는 거라고요? 자, 힘이 여기서 네, 힘이 안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힘의 방향입니다. 자, 그래서 힘이 근해 안쪽으로, 이쪽에서는 근해 안쪽으로, 근해고 이렇게 안쪽 방향으로, 네, 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 전기 근해는 말굽자석 안쪽으로 네, 움직인다라는 거 이 그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자석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석의 극을 반대로 하면 밖으로 이동하고요. 바깥쪽이라고 쓰셔야 되겠네요. 네, 여기라고. 그러니까, 네,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연결하면 마찬가지로 전류의 방향만 반대로 했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자, 그리고 동시에 반대로 했을 때는 다시 원래 상태인 안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원래 상태죠? 이것도 원래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방향에 대해서 좀 이제 아셨다면 이제 움직임을 크게 하는 방법 두 가지는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첫 번째가 뭘까요? 첫 번째는 전류의 세기를 세게 한다. 자, 두 번째는 자석을 세게 한다. 자석의 세기를 세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